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다루고 있죠. 오늘도 그 명제를 다룰 건데 그 P이면 Q이다 할 때 P와 Q가 각각 조건이었잖아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조건의 그 조건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 사이를 이제 규명하는 관계가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P이면 Q이다 꼴 명제 다뤘던 것 중에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한번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조건은 조건인데 이제 새로운 조건이 등장을 했죠. 바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했네요. 그럼 또 새로운 용어의 뜻을 알아봐야겠네요. 우리가 물론 충분하다,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긴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충분, 필요 이 뜻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의미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오히려 수학적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말할 때 일상생활의 의미를 떠올리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만큼은 잠깐 그 의미, 일상생활에서 쓰던 의미를 잊으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필요 조건이 뭔지, 충분 조건이 뭔지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바로 교과서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앞서서 기호 하나 도입할 건데요. 어떤 기호냐면요. 우리가 계속 명제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다루고 있는데 얘가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것도 이제 줄여서 말하고 싶어서 하나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가운데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되어 있으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2개짜리 요거 기호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뜻 도입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정이 얘가 돼야 돼요. 즉 뭐라고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일 때예요. 참일 때 요 가정의 자리에 있는 이 P를 앞으로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결론 자리에 있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순서를 바꿔볼까요?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화살표를 2줄을 써서 나타냈어요. 그때 얘는 무슨 조건이 될까요? Q는 반대로 써 있잖아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 되고요. 반대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암기했던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P에서 요거는 잊으시고 요건 바꿔서 써본 거니까 P에서 Q로 화살표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에서 Q한테 주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주고 있어요. P는 왜 줄까요?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Q는 왜 받을까요? 화살표를 받고 있잖아요. 왜 받을까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는데 혹시 뭐 본인만의 팁을 만들어서 암기해도 되고 제가 설명한 걸 따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외워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일상생활의 의미를 떠올리시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여 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요 가정에 있는 P가 바로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결론에 있는 Q가 바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Q이기 위한, P이기 위한은 꾸며주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문제에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단순히 이 명제가 참일 뿐만 아니라 즉 P면 Q이다가 참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즉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진리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진리집합끼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뿐만 아니라 Q이면 P이다도 참이려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기로 했냐면 P랑 Q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표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집합이 서로 같으면은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가 둘 다 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줄 화살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럴 때는 이 측면에서 보자면 P는 무슨 조건이에요? Q이기 위한 충분해서 주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동시에 이 명제에서 보면은 P가 또 받고 있잖아요. 필요해서 받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지금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는 양쪽 방향이 다 참일 때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이 된다고요. 이제부터 얘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양쪽이 다 참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양쪽으로 두 줄 양쪽 화살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P가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얘를 합쳐서 이제부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대로 Q 입장에서 봐도 필요 조건이었다가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즉 Q도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동시에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걔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뜻이 이게 전부거든요. 요걸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를 보고 조건들이 어떤 사이를 갖고 있는지 그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면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개념을 확실히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개념을 숙지하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가정에 있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요. 결론에 있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 둘 다 만족한다면 줄여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숙지가 되셨으면은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4쪽으로 넘기셔서요. 예제 4번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는 같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x, y가 실수라고 돼 있네요. 자, 그 말은 뭐다?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구나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건 하면 진리 집합이 세트로 등장하고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 뭔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건 PQ를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체는 P예요. P. Q이기 위한은 꾸며주는 말이고 P가 무슨 조건인지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찾아야 되죠? 참인 명제를 찾아야 돼요. 참인 명제를. 자, 얘가 참인지 아니면 반대로 얘가 참인지 아니면은 양쪽 다 참인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참인 명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참인 명제를 찾으려면은 우린 딱 조건 띡띡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인 명제를 그럼 어떻게 찾죠? 얘가 참인지, 얘가 참인지, 얘가 참인지 어떻게 찾죠? 그거는 뭘 비교해 봐야 된다? 진리집합을 비교해 봐야 된다.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는지, 이렇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지
이거를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가 무슨 조건인지 보려면은 얘가 필요하네. 참인 명제가 필요하네. 참인 명제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진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를 알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따져봐야 할 일이 이 일이구나 결정을 하시고 진리집합부터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죠. 생각은 이렇게 거꾸로 가시고 풀 때는 이렇게 이런 순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특히 잘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수업 시간에 종종 말했었죠.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린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찾아야 되구나를 파악을 했죠. 그럼 소문자 P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두고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실수들을 모아두면 되겠죠. 너무 많으니까 조건지시법으로 쓸 거고요. 절대값이 3보다 작으려면은 x값은 마 3과 3 사이에 있는 애들이겠네요. 그 다음에 Q집합도 구해보겠습니다.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얘는 뭐 그냥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5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런 애들입니다. 그럼 포함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이나요, 여러분?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거든요. P는 어딥니까? 마3과 3이 있을 거고 뻥 뚫려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어딥니까? 마5부터 3이니까 마5는 더 왼쪽에 있을 거고 마5부터 3 바로 얘가 Q가 되겠죠. P가 Q에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찾았네요.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은 참인 명제를 이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참인 명제입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참이겠죠. 우리는 이제 참인 명제를 두 줄짜리 화살표로 나타낸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P에 집중을 하셔야 되죠. 이 P는 도대체 무슨 조건이다?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어떻게 외우라고요? 주고 있잖아요. 충분해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답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 라고 깔끔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이어서 해결을 해볼게요. 2번입니다. 2번은 2차 방정식이랑 그냥 숫자 하나네요.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 2차 방정식을 성립하는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두면 되니까 결국에 해를 모아두면 되거든요. 해 어떻게 되죠? 자, 이 정도는 이제 뭐 바로 인수분해 나오셔야 돼요. 해는 마 3이랑 잘못했죠? x 플러스 6이네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마 6이랑 1이 되겠네요. 즉 해는 마이너스 6이랑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 마 6 하나니까 그냥 원소 이렇게 딱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포함관계가 너무 뚜렷이 보이죠? P가 Q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네요. 그럼 참인 명제도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돼야 되죠?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두 줄 화살표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P가 무슨 조건인지를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P에 집중을 하셔야 되죠. 화살표를 받고 있네요. 왜 받아요? 필요하니까 받는다 했죠. P는 즉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을 같이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4번 해결해 주세요. 네,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은 안 풀고 2번, 3번만 같이 풀게요. 1번은 여러분 교과서 뒤에 있는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번부터
할 건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구해라. 예제랑 똑같네요. 집중해야 할 건 P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은 실수들을 다 모아둔 실수 전체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X만 등장하다가 Y가 등장했네요. Y도 변수이기 때문에 Y 값에 따라서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조건이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Y 값도 변수예요. 즉, X, Y를, 이 식을 성립하는 X, Y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절대값인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데려오든 x, y가 다 실수니까 여기 y도 다 실수죠. x, y가 실수니까 어떤 실수를 데려오든 절대값을 하면 항상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즉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둘 다 0이라는 얘기죠. 하나가 음수나 양수만 돼도 0이 아닌 숫자가 나와도 얘가 양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수가 나와줘야지 더해야지 0이 되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최소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 y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x랑 y가 둘 다 0일 때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Q도 한번 봐볼까요? Q. 자, Q는 제곱을 해서 더했더니 0이래요. 자, 제곱도 절대값과 비슷한 성질이 있죠. 실수, 아무 실수 A나 데려와도 A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양수가 되고 0을 제곱하면 0이기 때문에 즉 아무 실수나 제곱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절대값이랑 비슷하죠. 절대값도 어땠어요? 절대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두 개 더해서 또 0이래요. 그 말은 뭐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진리집합에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P와 Q의 진리집합을 비교해보면 포함관계가 어떻습니까? 양쪽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로 했고 즉 이 경우에 참인 명제는 어떻게 되죠?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양쪽 화살표를 두 줄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P에 집중을 하고 P가 무슨 조건인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P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둘 다 되는 거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동시에 되는 거니까 어떻게 대답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은 일단 P라는 조건은 X, Y가 유리수래요. Q라는 조건은 X 더하기 Y가 유리수래요. 이거를 이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려면 사실 유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랑 Y는 유리수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Q 집합도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 집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X 더하기 Y는 유리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집합끼리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어떻게 포함될까요? 일단 X, Y가 각각 둘 다 유리수면 더하면 유리수 되는 거 당연하죠. 각각 유리수인데 당연히 더해도 유리수죠. 즉 진리집합 P에 있는 모든 원소는 Q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포함되므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X랑 Y를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 XY를 보니까 항상 유리수가 되던가요? 아닌 애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x는 1 플러스 루트 2고 y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더하면 몇입니까? 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지워지면서 딱 2 유리수가 되거든요. 이 둘은 더해서 유리수이기 때문에 Q의 원소예요. Q에 포함이 된다고요. 하지만 각각 보면 어떻습니까? 유리수가 아니죠. 무리수이기 때문에 P에는 포함이 안 돼요. 따라서 Q는 P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즉, P와 Q의 부분집합의 관계는 딱 얘만 되겠고요. P가 Q의 부분집합만 되겠고요. 그럼 참인 명제는 자연스럽게 P이면 Q이다만 참이 되겠네요. 얘도 이제 두 줄 화살표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또 P에 집중을 해야 되고 P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해서 주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화살표는 안 되기 때문에 P는 필요 조건은 안 돼요. 충분 조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까지 개념을 잘 파악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생각과 표현 한 문제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과 표현도 한번 잠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세 가지 진리집합끼리 비교를 해보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명제가 두 개 등장하네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또 Q이면 R이다가 참이네요.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진리집합끼리의 관계를 알 수 있죠.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P는 Q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Q는 R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먼저 얘부터 나타내면 어때요? 얘부터 나타내면 Q 안에 P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Q는 또 어디에 들어가요? R이라는 진리집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R이 Q를 다 포함하게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약간 탑이 쌓아진 것처럼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또 Q는 R의 부분집합이 돼서 기호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번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2번을 보니까 P와 R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봤네요. 지금 P랑 R은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가운데 Q를 연결을 해가지고 P와 R의 포함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죠. 어떻게 포함관계를 갖고 있죠? P가 R에 쏙 들어간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더 명확히 이해가 가죠. P가 정확히 R 안에 쏙 포함되는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P는 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P는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겠죠. 즉, 이 두 가지 참인 명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참인 명제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은 거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긴 했지만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참이고 Q에서 R로 가는 게 또 참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것도 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P가 무슨 조건인지 대답해야 되니까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구나. 가정 자리에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참인 명제는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